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진행을 맡고 있는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최고의 AI 플랫폼 가이드 엔비디아 퓨어스토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베이넥스의 전우정 상무님, 또 퓨어스토리즈의 송승환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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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작년에 이제 저랑 네. 1대1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셔서 했었거든요. 네. 토크 IT에서 그죠? 네, 네, 웨비나 맞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네. 왜 두 분이 같이 나오신 겁니까, 오늘? 일단 저희가 그 음. 베이넥스가 엔비디아의 뭐 기존 오래 해온 총판사이기도 하지만 네. 퓨어스토리지의 총판사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AI 비즈니스를 저희는 베이넥스랑 함께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객분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같이 네네.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전 상무님. 예. 요즘 오늘 이제 AI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현을 위해서 하려면 기업들이 AI 쪽 워낙 많이 만나실 테니까 예. 기업들. AI가 국내에서 어떤 분야를 요즘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떤 분야 쪽에? AI가 기존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많이들 그렇죠. 사용을 하시고 있다가요. 요즘은 그 언어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화를 많이 시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쪽으로 언어를? 그러니까 요즘 발표된 그 GPT-3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어떤 단어만 넣어서 그 새로운 뭐 문장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언어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들이 네. 이런 게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GPT-3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파라미터가 요구되고 그래서 이런 점점 더 그 GPU, 그러니까 한 대 단독 서버에서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 그런 환경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이제 서비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건 사람의 음성으로서 뭔가 좀 더 훨씬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는 거네요. 아마 이제 누군가가 응답을 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이 응답하는지 이제 기계가 응답하는지 모를 네네. 수도 있을 그런 세상이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송 부장님. 네. 이제 퓨어스토리지 원래 이제 이런 뭐 올프레이 스토리지라든지 스토리지 쪽에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퓨어스토리지가 엔비디아 쪽은 이제 GPU라든지 이런 거 AI 쪽에 연산하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쪽에 어떠한 도움을 준다랄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AI가 제대로 돌아가고 음?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퀄리티도 중요하죠.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심리스하게 정말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포커스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GPU 부분은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뭐 A100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GPU 파워나 연산 속도 이런 퍼포먼스들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백단에서 데이터에 병목 없이 네네. 계속 흐르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데이터의 스트리밍이 네. 어떤 담보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하겠네, 인프라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퓨어가 이제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두 분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베이넥스 전호조 상무님께서 우리 이제 결국 이제 GPU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큰 역할을 할 텐데 DGX A100이라고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할까요? 네. 그 DGX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렉서버 형태의 DGX A100이 있고요. 또 개인용으로 사용할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그 DGX 스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용이라고 하셨지만 예. 저게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PC 사듯이 사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주로 연구소에서 어떤 예. 실 그런 데서 쓰겠네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보통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 서버를 두지 않고 네네. 개인 데스크탑 위에서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새 이런 DGX A100이라든지 이런 GPU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문을 해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뭐 수급이 많이 뭐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요. 그렇게 네네. 많은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 네. 예, 그래서 차라리 DGX A100 알아보고요. 나중에 이제 DGX 스테이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GX A100은 6류짜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서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큰 특징은 그 엔비디아 A100 이 8개가 있고요. 그 8개가 6개의 MV 스위치로다가 그 연결돼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간에 그 9개의 멜라녹스 200G 스위치로다가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게 DGX A100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야, 100G도 아니고 200G네요. 예, 요즘 200G고요. 네. 시스템 스펙인데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DGX A100이 8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각각 40기가씩 있어서 전체 GPU 메모리가 320기가입니다. 그래서 MV 스위치 6개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요게 쿨링은 이제 에어플로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6류 서버고 무게가 123kg로 좀 무게가 나가는 편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메모리는 1테라, 네트워크 9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옵션이고요. 스토리지는 내부 캐시용으로다가 15테라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그 40G짜리 모델에 대한 스펙이고요. 그 GPU 80기가짜리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DGX A100이 40기가짜리 모델하고 80기가짜리 모델 두 개로 나누는데요. 80기가면 토탈 640기가까지. 예, 그렇습니다. GPU 메모리가 640기가고요. 또 시스템 메모리도 1테라에서 2테라로 제공이 되고요. 네트워킹도 10번째 그 커넥트 X가 옵셔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40기가로 하다가 예. 나중에 업그레이드 80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는- 살 때 딱 처음에 딱 사야 되는 건지? 그거는 살 때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 많겠네요. 예. 예전에는 80기가 모델이 없었던 거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40기가에서 80기가로 교체하게 되면 메모리라든가 네트워크 또는 스토리지가 이제 풀옵션으로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A100의 그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그전 볼타를 채용한 DGX1 대비해서 트레이닝에서는 6배 그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타 했을 때 인퍼런싱 쪽도 이게 그 CPU 대비 172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볼타 했을 때는 그 트레이닝 쪽만 그 성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튜링에서 인트8을 적용하면서 3세대 텐서 코어를 적용하는 DGX A100은 인퍼런스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DGX A100이 강력한 성능을 나타낸 거는 그 A100의 카드의 성능 향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볼타 대비 20배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타가 1세대죠? 예, 볼타가 이제 텐서 코어가 나온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가 이제 튜링이라고 해서 레이 코어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 3세대에는 그 텐서 코어를 더 강력하게 하고, 물론 레이 코어도 같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최초로 도입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MIG라고 GPU를 7개로 잘라 쓸 수 있는 그런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이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A100의 스펙인데요. 보통 FP32 CUDA 코어가 그 전에 볼타 있을 때는 한 5120개였습니다. 그게 이제 6900개로다가 약간의 증가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텐서 코어가 붙지 않는 뭐 FP64나 FP32는 기존 볼타와 같은 CUDA 코어가 하는 그 성능이고요. 그 코어가 늘어난 만큼 뭐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저 텐서 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FP64에서도 텐서 코어로다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TF30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나오면서도 성능 향상이 기존보다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은 대부분 이 텐서 코어가 이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GPU 하면 예전에 우리 CUDA 코어만
이제 예, 그렇습니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쿠다코어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텐스코어가 났단 말이에요. AI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쿠다코어, 텐스코어에 좀 이렇게 쉽게 예. 좀 차별점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예. 주신다면. 네. 뭐 쿠다 코어는 예를 들면 뭐 CPU에 있는 코어하고 비슷하게 연산을 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렬로다가 작업을 요청하면 그 쿠다 코어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네.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딥러닝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행렬 연산을 하게 됐고 그 행렬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최적으로 만든 게 이제 텐서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딥러닝을 쿠다 코어로도 하실 수 있지만 텐서 코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행렬 처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AI 알고리즘 보면 예. 다 행렬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대부분 가중치 행렬입니다. 다 계산하고 예. 행렬이니까, 행렬 연산이니까. 예. 그럴 때 굉장히 파워풀해지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A100의 5가지 주요 그 혁신 기능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암페어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7나노 칩, 단일 칩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적도도 높아가지고 그 7나노 공정을 적용했고요. 이 545개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HBM2를 스루풋도 높고, 그다음에 내부 데이터 캐시도 채용을 해서 성능이 빠른 그렇게 메모리가 같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성능 향상은 이 3세대 텐서 코어로 다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텐서 코어에서 늘어났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개념으로는 스파시티라는 이 스파시티 가속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행렬 계산을 한 2배 정도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처음으로 나온 이제 MIG 기능에 대해서 GPU를 나눠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NVLink가 이제 3세대라고 했던 건요. 기존에 이제 1세대가 볼타에서 도입이 됐고요. 뭐 튜링에서도 나왔고 이제 요번에 그 기존의 볼타가 6개의 그 NVLink를 갖고 있는데 이제 12개를 제공해서 2배의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 NVLink가 3세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텐서코어 성능을 향상시킨 텐서코어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FP32 또는 FP16 이런 식으로 연산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엔비디아에서 A100에는 TF30이라는 새로운 코어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FP30이면 이게 앞에 지수 부분과 소수점 이하인 가수 부분 해서 23 더하기 8, 뭐 1 사인보 해가지고 32비트인데요. 이 앞에 범위는 그 TF32는 앞에 범위는 FP32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부분은 FP16에 있는 부분을 채용해서 TF32로다가 FP32의 그 범위를 다루면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수가 줄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트수가 줄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도 적게 차지하고 이동도 빠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3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FP32로 되어 있던 것들을 뭐 소스 코드상의 변경 없이 바로 TF32로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F32가 AI 트레이닝을 할 때 기존 V100보다 대략 한 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룬다는 부분입니다. 새로 나온 이게 스파시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밀집 행렬을 이제 희소 행렬로 바꿔서 2배 이상의 가속 기능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밀집 기능이라는 것들은 이 가중치 왼쪽에 화면에 그물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뭐 0이거나 또는 0과 가까운 것들 그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연산에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파시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0이거나 또는 0에 가까운 값들은 아예 그냥 0으로 간주해 버림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산 안 한 분을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그 연산을 진행하면서 메모리도 더 적게 차지하고 계산 속도도 더 빨리 해서 2배 이상의 그 성능을 낸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각 연결된 곳에 이제 가중치들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그 가중치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오버헤드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것만 수행한다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수행한다는 게 이제 그 텐서코어, 이 3세대 텐서코어의 장점이고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큐스파스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버트 라지 인퍼런스에서도 A100의 스파시티를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한 1.5배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 성능 향상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정확도 알아지기로도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범위 내에서 성능 그렇겠죠. 향상을 네네. 하는 거고요. 정확도를 유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기능이 체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최초로다가 이제 MIG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 MIG로다가 많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볼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GPU를 한 사람이 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반면에 이제 MIG를 도입하면서 이게 뭐 트레이닝에는 온전하게 GPU 하나를 다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눠서 7분의 1씩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전용으로다가 하드웨어적으로 격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vGPU라고 엔비디아의 그 가상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다가 시분할 방식으로다가 나눴다면 이거는 완전히 하드웨어적으로 격리를 해서 다른 부분과 그러니까 하나의 뭐 7분의 1 GPU가 다른 7분의 1 GPU를 그 상관없이 격리해서 QoS 성능까지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환경도 베어메탈이나 도커 또는 쿠버네티스나 이런 가상화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7 버전부터 그 분할된 MIG의 그 가상 머신에서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당받은 그 MIG 한 7분의 1 되는 것들은 V100과 그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MIG가 그 하나가 나타내는 V100은 스파시티를 적용했을 때고요. 스파시티를 적용하지 않으면 T4 정도의 그 성능을 나타내서 이 스파시티를 적용했을 때 V100의 한 7배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IG는 7분의 1뿐만 아니라 뭐 7등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3등분, 2등분, 1등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의 GPU가 있다면 7개씩 잘라서 전체 56개의 그 분할된 GPU를 나눌 수 있고요. 그거를 한 명씩 한다면 56명에게 GPU 하나를 전용으로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GX라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기존에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준다 그러면 8개니까 8명이 하나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요. 보통 이렇게 2개 정도 V100 7분의 1 성능이 이제 V100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2개씩 주면은 대략 한 25명 정도의 연구원이 DGX A100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나 지금 이 앙페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2개를 주게 되면 V100 2장 정도의 그 분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서버로 하면 한 6대 정도의 서버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MIG 기능을 활용해서 이게 동적으로 가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MIG 기능을 GPU에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은 리부팅이 좀 필요한데요. 만약에 한번 MIG 기능이 살리게 되면 그 시스템 재부팅 없이도 가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싱이나 트레이닝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에 이렇게 GPU를 할당했지만요. 또 내일은 이거 가변적으로 인퍼런스가 좀 더 많이 인퍼런스나 또는 트레이닝이 좀 많이 필요하다면 트레이닝에 할당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하고요. 다시 다음 주에는 서비스가 개발돼서 인퍼런스가 하다면 인퍼런스를 늘려서 이렇게 동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요 MIG 이거를 이제 국내 고객들도 많이 네. 활용하고 있나요? 어떤 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뭐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트레이닝은 일부 하고 또는 인퍼러싱에도 일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MIG 기능에 대응해가지고 그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이 MIG 기능이 점점 더 많이 보편화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MV 스위치 이 A100, DGX A100에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볼타 같은 경우만 해도 GPU끼리 MV 링크로만 연결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A100부터는 MV 스위치로다가 전부 다가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GPU 하나에 12개의 MV 링크가 있어서 그게 양방향 50G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2개 곱하기 50G에서 600기가의 GPU 하나당 그 밴드위스를 나타낸다는 부분이고요. 그 MV 스위치는 전체적으로 4.8 그 테라의 그 밴드위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4.8 테라라는 게 그 HD급 비디오 그 426시간에 그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GPU 간의 통신은 거의 병목 없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V 스위치가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PU가 각각 MV 링크가 12개가 있고요. 이 밑에 하단에 있는 MV 스위치 6개에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부에 그 통신하는 단자입니다. 이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컴퓨터 패브릭이라고 해서 다른 서버 간에 DGX A100 간 서버 간에 GPU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린 퓨어 스토리지나 퓨어 스토리지처럼 이 외부 데이터 부분하고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밴드 관리는 이제 관리용이나 또는 뭐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이고 아웃 오브 밴드는 이제 그 BMC 같은 그 매니지먼트 콘솔을 위해서 나와 있는 포트입니다. 그 엔비디아 그 전에 그 세턴 V라고 해서 DGX1으로다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세턴 V를 개선해서 그 셀런이라는 또 시스템을 엔비디아가 런칭을 했고요. 자체적인 슈퍼컴퓨터고 그런 설계 구성으로 해서 슈퍼파드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 노드로다가 보통 한 SU를 갖다가 120개 정도 잡고 있는데 요 안에도 140대의 A100과 뭐 1120개의 GPU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네네.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예 그냥 140개 A100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슈퍼파드를 그냥 데이터 센터에 그냥 다 어떤 한 개쯤 다 쓰겠네요. 저걸 다 도입하면. 예, 이게 전력이 엄청납니다. 네네. 전력과 발열이 오, 이야.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라 아무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커다란 굉장히 거대한 이제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거대한 서비스라는 회사들 이런 데들이 이걸 예, 쓰겠네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도 이런 걸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 네. 국내에서도 거의 뭐 이런 DGX A100을 슈퍼파드의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참조해서 네. 이제 구현하는 예가 오, 있습니다. 네, 네. 물론 140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는 뭐 20대 또는 네네. 10대 이런 식으로다가 그 슈퍼파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참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그 엔비디아가 그 셀런이라고 같은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뭐 퓨처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은 그 이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미리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보고 이제 목적지를 간다고 할까요? 이미 이제 이런 적용해서 바로 빠르게
한 달 내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엔비디아 이런 게 자체로 사용되고 있겠네요.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그 이름 명칭이 이제 셀런이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80대 정도라고 280대. 알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만 했을 때 누가 이런 거에 나올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슈퍼파드를 만들 줄, 지금 이런 거까지 나올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부두 벤시 하고 M64 네. 이 카드 쓸 때였죠. 거의 다 돼가고. 네네네. 이 부분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그 24도로다가 최초로다가 이 슈퍼컴퓨터를 구현한 예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 120페타 플롭스로다가 AI 컴퓨팅 파워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20대 또는 뭐 140대까지 하는 예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그 DGX A100은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지만요. 이 DGX A100 하나만 갖고 하기보다 데이터가 적절하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시스템에는 데이터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거를 연산을 할 수 있는 GPU 장치인 A100 이렇게 3자가 조화롭게 병목 없이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이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DGX 스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GX 스테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그 워크스테이션 형태의 장비입니다. 요거는 DGX A100의 딱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도 하나고, 그다음에 GPU도 4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NVLink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MIG 기능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그 40기가짜리가 있고요. 뭐 80기가짜리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게 이제 순행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통 데이터 센터에다가 거치하지 않고도 그 데스크탑 위에 책상 위에 올려가지고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그 A100을 채용하면서 그 DGX 시스템, 기존의 볼타를 사용하던 DGX 스테이션보다 트레이닝이나 또는 인퍼런스에서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을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따가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따 Q&A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훈님.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세션은요. 표 스토리지의 송성환 부장님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부장님은 이제 오늘 좀 전에 이제 전 상무님 하는 거에 이제 아까 맨 뒤에 전 상무님께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하려면 이제 AI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클러스터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그걸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A100 GPU의 역할은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가속해 줄 수 있는 연산을 가속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이제 퓨어 스토리지는 백단에 그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병목 없이 네, 흐르게 네.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뭐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뭐 기술 투자 부분에 워크 프롬 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3년간 이제 CIO, C레벨의 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할 거냐 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분야에 AI, 머신러닝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AI 머신러닝 부분은
과거에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화제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축을 하시거나 도입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빈도는 특히 국내는 매우 이제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축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심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더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제 퓨어랑 베이넥스 쪽에서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이제 패키지 모델로 좀 앞으로 좀 편하게 구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뭐 알파고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2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리 지금 딱 5년 전인데요. 지금 많이들 기억에서 잊혀졌죠, 벌써.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 저 네. 충격이었어요. 네. 그 이후로 거의 AI가 붐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알파고 제로라는 애가 개발이 됐습니다. 알파고 제로가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알파고 리와 데드만 수준의 그 이제 연산 기능을 갖게 됐고요. 3일 그 트레이닝 후에 알파고 리를 이제 100대 0으로 네. 예, 이기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들어오는 데이터 양, 그 다음에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 시켜서 AI 트레이닝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AI 자체가 방법을 알려주면 AI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연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변해갔고요. 그거에 이제 하나의 좀 주된 예로 GPT-3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GPT-3가 사실 GPT-1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한 1억 개 정도를 가지고 그 매개 변수를 핸들링을 했었어요. 근데 2년 사이에 GPT-3가 나오면서 그게 1,700억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패턴들을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로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실제 이제 AI 이제 프로세싱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뭔가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이제 스텝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AI 프로세싱 영역으로 봐야지 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인퍼런스의 활용까지 이 부분을 전체를 이제 AI의 하나의 그 스텝으로 보셔야지 되고요, 이제는. 그 중에는 CPU 인텐시브한 잡들도 있고 GPU 처리가 좀 많이 필요한 잡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다양한 IO에 요청되는 패턴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중에서 특히 이제 대용량 I/O가 네.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덕목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GPU를 뭔가 트레이닝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 이게 사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기존 인프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뭐 테라 단위, 페타 단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처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 단위를 뭐 100만 배 이상 넘어선 데이터의 처리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집 단계에서 병목을 없애야지 되는 가장 큰 이제 숙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GPU가 많이 활용되기 전에 CPU에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네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대비를 하셔야지 되고 AI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학습하고 검증하는 단계. 사실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앞 세션을 보면서 느낀 게 A100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고 다양한 이런 그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면 가속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하고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받쳐줄 수 있게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 버틀렉 없이 흘러야지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백단에 사실 데이터 에어리어에도 새로운 미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토콜, 그다음에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 또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제 뭔가 인프라스 할 때 또 실시간 스트리밍도 또 많이 또 원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이 다양한 패턴들, 이게 전체가 하나의 스텝으로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서 필요한 서버들이나 필요한 데이터 영역들을 별도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먼저 데이터 허브로, AI 전용 데이터 허브로 바꾸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네. 데이터 허브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 허브 또 그전에 많이 듣는 데이터 레이크거든요. 네. 네. 데이터 레이크하고 데이터 허브하고 그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 네. 기존에 아마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절부터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허브 이렇게 시대가 넘어오면서 사실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큰 포커스는 데이터를 적재해 놓는 게 가장 포커스였습니다. 아, 한 곳에 네네네. 모아둔다? 네네. 아, 네. 적재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거죠. 트레이닝을 네네. 돌리든 분석을 하든. 어. 근데 지금은 데이터는 이제 모든 데이터는 다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뭐 콜드 데이터나 아카이브 데이터는 이제 없다고 해요. 모든 데이터는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적재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데이터의 뭔가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네. 이제 데이터 허브가 나온 거고요. 사실 데이터 허브 안에는 데이터 레이크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차이는 기존에는 거의 배치성이죠. 적재된 데이터를 그렇죠. 필요한 걸 가져다가 썼으니까요. 근데 들어오는 데이터, 아까 이제 고피디님 말씀하셨지만 스트리밍성 데이터들,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치뿐만이 아니고 실시간 처리도 가능해야지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가 베어메탈 형식, 피지컬 서버에 OS를 올리고 많이 활용들을 하던 시절, 뭐 가상화를 쓰긴 했지만 가상화를 써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그냥 리소스를 분리하는 정도의 자원만 썼는데 지금은 사실은 컨테이너,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많이들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활용률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용 데이터 허브를 위해서는 당연히 확장에 대한 부분 필요하겠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컴퓨팅, 그러니까 모든 요청하는 뭐 개발자들이 요청을 하든 아니면 인프라 팀에 요청하든 유저가 요청하든 요청에 따라서 바로바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꼭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개발자들이 계속 본인들이 개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패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적용해 줄 수 있는 좀 그 유연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는 앞으로는 더 이제 고퀄리티의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데이터 타입이나 패턴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들을 일정하게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허브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스케일링은 무조건 자유로워야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는 이동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바로바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이동의 최소화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고성능의 병렬 처리 아키텍처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레이턴시, 응답 시간에 대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밸류의 아키텍처의 데이터 처리가 꼭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허브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근저에 깔고, 그러면 AI 플랫폼을 위한 필요 기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아니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냐, 요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 AI는 연산도 필요하고요, 고성능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개발을 위한 뭐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들도 필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고민들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부분을 사실 2018년도에 최초로 이제 그 퓨어하고 엔비디아가 출시를 한 제품이 바로 AIRI라는 AI Ready Infrastructure라는 이제 레퍼런스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2018년도에 엔비디아가 퓨어를 가장 먼저 최초로 선택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수많은 뭐 수천에서 수만 코어에서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백단에서 병렬로 받아줄 수 있는 스토리지는 그 당시에는 퓨어 스토리지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네. 그 이후에 뭐 다른 벤더들도 AI 플랫폼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데이터를 초병렬, 그러니까 병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적화돼서 개발된 제품이 바로 퓨어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AI 레퍼런스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가장 많은 성공 사례나 글로벌, 한국 포함해서 가장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에이리? 네. 발음이 에이리입니까? 네, 에이리입니다. 에이리가 결국 이제 AI를 활용할 기업의 AI용 데이터 허브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 갖고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할 뭐 GPU 시스템까지 이제 통합된 거네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이제는 IT분들, 요새는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이 데브옵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프라 쪽에는 이제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얼마나 데이터 활용을 잘할 수 있냐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 A100이 출시되면서 A100에 대한 퀄리피케이션도 가장 먼저 퓨어 스토리지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사실은 아직도 이제 작게 파일 형태로 시작하시는 고객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리 미니라는 제품에서부터 아까 뭐 그 슈퍼파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64개 렉까지 하이퍼스케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에이리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이제 사이즈 아니면 원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이 될 것 에이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가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엔비디아가 같이 공급을 합니까? 엔비디아와 같이 공급을 합니다. 아, 네.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넥스랑 국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기존에 엔비디아 비즈니스를 계속 해오셨고 네네네. 또 퓨어의 총판이시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베이넥스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네네. 모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리 레퍼런스 플랫폼을 도입하시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비즈니스를 가속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실 AI 플랫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단 일주일 이내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월을 실제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TCO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도입 비용만 고려하시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게 TCO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AI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고 그리고 공수 사람이 계속 뭔가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뭔가 그 이밸류에이션하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인력 비용이나 운영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TCO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좀 전에 그 6개월이면 24주 아니에요? 네. 24주가 1주 만에 네. 된다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고객분들이 사전에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하고 그걸 테스트하고 검증한 다음에 다시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앞단에서 들어와서 이밸류에이션 다시 하고 회의도 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 퓨어가 사전에 다 해놓은 겁니다. 아,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라이브러리 아니면 원하시는 툴들만 바로 포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100이 출시되면서 가장 좀 엔비디아가 그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 기존에 이제 앞서 그 NV 스위치 얘기도 하셨고 NV 링크 얘기도 하셨는데 기존의 DGX들은 이제 GPU 간의 통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위한 통신을 하나의 레이어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데이터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GPU에 대한 그 연산에도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A100부터 스토리지를 위한
전용 포트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100G 고대역 폭의 이더넷 포트를 탑재를 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게 아예 그 가이드로 스토리지, 그러니까 백단의 데이터 허브를 위한 스토리지를 별도의 포트를 사용해서 확장을 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A100도 마찬가지로 로컬에 그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상 좀 더 가속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컬에 있는 NVMe나 로컬의 미디어를 캐싱용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단에는 데이터를 다 머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흐르고 네네. 그거를 바로바로 필요한 데이터들은 캐싱 영역을 활용해서 좀 더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하나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GPU를 좀 스케줄링 하거나 하는 이제 솔루션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 프록시라는 거를 개발을 했고요. 그 업체랑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GPU에 대한 매니징, 그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매니징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별도의 담당자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토리지 프록시를 개발을 했고요. 이 스토리지 프록시를 통해서 실제 GPU를 관리하는 대시보드 상에서 스토리지의 모든 항목들을 다 같이 매니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성능에 대한 매트릭도 가능하고요. 사용량이나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고속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이런 툴들까지도 같이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대시보드에 통합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사실 이 대시보드는 저희의 대시보드가 아닙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아니고요. 그 GPU를 관리하는 GPU 대시보드입니다. GPU 대시보드에 하나의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탭이 존재하고요. 이 탭에 보시면 각각의 할당되어 있는 그 스토리지의 영역, 그 다음에 사용률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되고요. 사실 이걸 가지고 실제 이거는 이제 API를 통해서 개발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접속해서 컨트롤, 그러니까 뭐 볼륨을 만들거나 파일 시스템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잡거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이 대시보드에서 모든 부분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윗단에는 로컬의 볼륨, 윗단에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볼륨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통합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저희가 개발된 그 대시보드에 포함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업계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유일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AI를 위한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지 되는 요건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기존의 형태대로 하면 거기서의 응답시간 지연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래피드 파일이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스토리지 기능이 아닙니다. 네. 저거는 그 A100이나 DGX 서버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호스트 레벨에 하나의 패키지를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데이터 인덱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 기존의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서칭이나 데이터 리스트업 대비해서 적게는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뭐 수천 배까지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그 인덱싱에 대한 리절트를 보실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AI를 위한 가장 큰 두 부분, 연산에 대한 가속화, 데이터에 대한 병목 없이 데이터를 빠르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AI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엔비디아는 계속 이제 발전된 GPU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플래시 블레이드도 계속 병렬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나 툴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 최초로 AI 레퍼런스 플랫폼을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작년
8월에 아마 고피디님하고 그 AI 네, 세션을 그렇죠.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레퍼런스가 많이 또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네, 국내도 많이 늘었고요. 해외도 해외는 많이- 여전히 네, 많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국내 오케이. 고객분들의 특성상 네. 제가 이제 고객사를 밝히지 않고 한 어떤, 군데만 좀 어떤 설명을 업무를 쓰고 드리겠습니다. 있는지. 네.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TV 광고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나 파노라마 형태 그리고 거기에 배경화면을 뭐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런 앱을 개발하는 용도 첫 번째.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의 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AI 플랫폼, 이 AD 플랫폼이 적용이 됐었고요. 사실 작년에 초기에는 되게 좀 적게 도입이 됐었습니다. 한 100테라 규모. 그다음에 A100이 한 4대 정도 적게 이제 구축이 됐었는데요. 한 6개월 안에 그게 2배 정도. A100도 2배, 그다음에 용량도 2배 확장이 됐고, 작년 말에는 이걸 이제 국내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 애저 서비스, 말 그대로 그 AI를 위한 서비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외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25대 정도의 그 A100 모델하고 한 2페타 규모의 그 플래시 블레이드 이렇게 야. 같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2페타? 네. 오.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 모델은 AI 애저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있는 해당 그 고객사의 유저들이 할당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는 그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잡이 2, 3일 내로 완료가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이제 고객이 느끼는 좀 불편함들, 사실 개발자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단축시켜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이 자기들 그 연구만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알고리즘에만. 이 인프라 때문에, 그죠? 아까 데이터 허브 만드는 인프라에 네.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AI 에이리라는 제품에 대한 문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이 그 국내에 최초로 들어갔던 고 모델도 또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AI 플랫폼은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앞서서 계속 데이터 오브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근간은 퓨어 스토리지의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이고요. 가장 업계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유니파이드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의 영역의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바잉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한 가트너에서 가장 이제 라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좀 패스트 파일이나 패스트 오브젝트 영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가장 선호를 하시냐에 대한 이제 평가고요. 퓨어 스토리지가 단연 이제 선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드리면 지금 엔비디아와 퓨어 스토리지가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베이넥스랑 같이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엔비디아가 진행하는 인셉션 프로그램, 그 DGX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에이리 모델, 플래시 블레이드까지 같이 접목을 하시면 되게 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국내에도 이제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이 프로모션의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도 이미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상당히 좀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좀 활용하셔서 좀 특별한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이제 프로모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GPU 시스템에만 해당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이 이제
그 GPU 시스템 플러스 이제 데이터 허브를 위한 네. 그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브레이드까지 네, 맞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네, 토탈 시스템이 AI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그렇죠. 경제적인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는 거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으시고 네네. 예, 자, 해주셨으면 여기 좋겠습니다. 이거 대기업이 아니고 그죠? 네,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이니까 이 시청자분께서 이거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은 설문할 때 거기다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퓨어스토리지하고 엔비디아의 전문가분께서 또 이제 여러분들 답글 남겨주고 계시니까 답글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이름 좀 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김명환님, 엔비디아의 DGX 제품 OS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OS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엔비디아 DGX 제품은 그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투 기반의 그 리눅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님, GPU 하드웨어 특성상 32개의 연산을 묶어서 처리하며 그래서 8의 배수로 맞춰주면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퓨어스토리지에서 최적의 성능을 위해 파라미터 수정이나 배치 사이징 조정 지원 및 POC 등도 지원하시는지요? 네, 그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 툴킷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파라미터를 저희가 최적화한 것을 같이 음. 포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사이징 조정이나 POC 가능합니다. 네. 임정욱님, DGX A100 파드 구성 비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권장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성 사양이 있을까요?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프 앤 스파인, 그러니까 예전에 백본 형태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뭐 스위치를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장에 맞춰서 리프 앤 스파인 구조로 엣지 레벨로 쭉 확장해 나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여러분들 설문 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님, RDMA 패브릭 구성으로 NFS 환경에서 사용 시 데이터 누수나 에러율은 전혀 없는지와 사용하는 기업의 유형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요? 사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뭐 그냥 국내만 따져도 뭐 대형 엔터프라이즈 제조, 그다음에 대형 엔터프라이즈 인터넷 네네. 기업, 그다음에 게임사들, 네네.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NFS에 대한 이제 처리 지연 이런 부분들은 그 네트워크 레이어가 상당히 지금 기술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윤기님, DGX A100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또는 아카데미 레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있는지요?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님은 금융사에 그 DGX 제품이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 엔비디아에. 금융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뭐 제조나 뭐 이런 IT 기업 쪽 위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그 슈퍼파드가 도입되면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음, 냉방 등의 기능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그 기준 같은 것들이. 네. DGX 슈퍼파드 기준에 따라서 뭐 10대, 20대, 140대에 따라서 다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력 같은 경우는 6,500, 한 대당 6,500W이기 때문에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뭐 소음은 뭐 차폐 시설이 다 대할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냉방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레퍼런스 가이드에 그런 것들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선우님, 고발열 슈퍼파드 관련해서 저발열 GPU나 개발 기간 없는지요? 이거는 제가 뭐 이게 네. 이 엔비디아가 어떤 제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네네. 네. 윤소원님께서 상무님 설명에 따르면 A100 시스템을 여러 개 연계해서 하나의 가상 GPU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이때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되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가상 GPU를
MIG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네네.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가상 GPU를 사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vGPU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A백을 하나를 나눠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7개를 나눠서 뭐 8개를 갖다가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거는 그 역과상화처럼 커다란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지희님께서는 그러면 그 A백으로 최대 7개의 GPU 인스턴스로 분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연구원이 동시 접속 시에 성능 저하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예, 이건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분할된 그런 그 자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7개가 동시에 돌거나 또는 한 명이 돌든 간에 성능 저하 없이 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우님은 이 퓨어의 AD, 서버는 엔비디아 DGX 모두 베인엑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건죠. 베인엑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김명환님은 현재 시장에서 완벽한 병렬 처리 및 저장을 위해서는 스토리지는 퓨어의 AD. 근데 AD라는 게 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AD는 네. 이제 그 DGX를 포함한 네. AI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국내 아까 레퍼런스는 네, 많이 있고 레퍼런스는 상당히 많이 많고요. 생기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이거는 근데 아까 이제 스타트업 얘기하셨습니까? 네네. 그럼 이건 대기업이 아니라 그 AD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어떤 이런 AI 쪽의 전문 기업, 스타트업들도 그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예산 범주가 들어가는 건지. 예.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미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런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는 이제 적게 A 미니를 저희가 그 가이드를 드렸는데 네. 지금은 원하시는 이제 뭐 GPU에 대한 사양, 그다음에 용량 이걸 선택하실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세훈님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 어떤 업무를 우선적으로 뭔가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AI는 지금은 뭐 특정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네. 실제로 쉽게 뭐 마케팅에서도 지금 네. AI를 활용하고 있고, IT의 이제 그 구매팀에서조차도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시뮬레이션을 AI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AI로 아까 말씀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비전 아니면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팀에서 개발하면 그런 걸 지금 마케팅이 그 현업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콜센터 하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하면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정의연님은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AD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네,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런 사례 같은 것들. 예, 사례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고객분들도. 네. 문중님, AI 데이터 허브 고려사항인 스케일러블 플렉서블 베어리블 중에서 데이터 타입 크게 상관없는 오브젝트 지원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키밸류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파일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그 지연이 발생했던 이유가 아이노드 방식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데이터가 있는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게 가장 포커스였는데요. 그 부분을 키밸류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는 개별 블럭에 대한 키 값들을 부여해놓고 이 키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몽철님, 해당 플랫폼을 이커머스 업계에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현재 AI를 통한 개인화에 대한 내부 요구가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사실 커머스 쪽에서는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아마도 그 이커머스 쪽은
애저 서비스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용주님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중에서 AD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아웃포스트에 퀄리피케이션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태호님은 GPU 서버와 퓨어 스토리지 간에 백지 인피니밴드 구성이 가능한지요? 사실 지금은 그 인피니밴드보다 이제 고대역폭 이더넷을 많이 이제 그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더넷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님, AI용 스토리지로 사용하려면 캐시 메모리는 몇 기가 정도 되어야 할까요? 사실 AI용 스토리지가 딱 정해진 캐시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 스케일러블이 가능하면 사실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용량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CPU나 메모리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 AD의 스탠다드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의 플래시 블레이드에 보통 몇 개의 DGX A100이 붙는 형태인지요? AD 스탠다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4대의 그 DGX 서버에 하나의 이제 풀 샤시, 그러니까 15개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애로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윤소원님께서 아까 우리 GPT-3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네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뭐 했는데 이런 거에도 엔비디아 퓨어 스토리지가 뭔가 기여한 게 있는 건지. 기여했기를 바라는데 네. 정확한 정보는 어쨌든 간에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AI가 국내에서도 아까 상무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언어 관련돼 가지고 그죠? 네? 그런 쪽에 이제 AI가 많이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GPT도 언어 쪽이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유사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유사한 분야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좀. 홍성호님은 증권사 같은 거래 매매의 속도가 중요한 업무에 적용도 가능할까요? 이게 AI하고 증권사에서는 뭐 어차피 레이턴시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중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하고 뭐 그런 거에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님, 왜 7개의 인스턴스인가요? 보통은 짝수나 2의 배수가 아닌가요? 왜 7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그거는 그 SM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그 코어의 수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코어가 몇 개, 그 코어를 갖다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개로 못 나누는 8분의 1을 메모리는 8분의 1로 나눌 수 있지만 GPU 코어를 8분의 1로 나눌 수 없어서 7개로다가 구성을 최대 가능합니다. 네. 이종호님은 이제 그 여기 베이넥스 총판이지 않습니까? 총판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하거나 하면 이제 밴더에서 직접 이제 프리세일즈라든지 기술 지원 같은 걸 해주시는지 밴더. DGX는 밴드에서 기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퓨어 스토리지는요? 네,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직접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총판의 기술 지원을 사용하거나 전문 서비스 파트너를 사용합니다. 네. 문명환님은 이제 요 AI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 선박 설계 건조나 해양 플랜트 설계 이런 쪽에 적용된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그런 거. 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네네.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질문 여기까지 받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좀 개별 답변 다 전문가분 답변해주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설문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자 3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3분. 예, 저는 임정욱님하고 네? 임정욱님하고 임정욱님, 네. 윤성원님하고 정진희님. 정지혜님, 네네. 네, 저는 권태훈님, 김명환님, 이형준님. 네. 네.
이거 세 명만 주는 건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차피 저 뭐야 마케팅 보고 네네네. 세 명 더 쏘죠 뭐. 아, 네, 네. 어차피 다 부르신 건데 어떡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세 분. 네. 예, 임정욱님, 임정욱님, 윤성원님, 윤성원님, 정진희님. 정진희님, 네, 세 분하고요. 또 권태훈님, 권태우님, 김명환님, 김명환님, 이형준님. 이영준님. 저기 이렇게 원래 세 분인데 두 분이 또 하나 세 명에서 오늘 여섯 분께 저희가 해피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뭐야 상무님부터 시청자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추면 할까요? 네. 예. 그 DGX A100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지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이 클러스터,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은 처음부터 설계라 뭐 이런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성능을 좌우하는 서버, 그다음에 그 속도를 좌우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스토리지까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설계가 돼야 병목 없이 성공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잘 참조 좀 도움이 되셨으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AI 플랫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단 뭔가 요건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나 아니면 베이넥스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 상당한 많은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까 AD 같은 경우는 네. 그 실제로 이제 뭐 구현도 굉장히 뭐 일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런 이런 AD 같은 것들을 아까 미니 같은 건 사이즈 작으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한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베이넥스랑 같이 그 네. 랩도 만들어 놨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A100하고 그러니까 DGX랑 플래시 블레이드랑 네. 그래서 원하시는 POC도 같이 해드렸었고 기존 고객분들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